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배세진입니다. 자, 오늘 치러진 2013학년도 안전행정부 구국공무원시험 기출문제, 국어 기출문제 풀이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 1번에는 띄어쓰기 문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죠. 4번. 1번에 1번, 2번 꼴로 해서요. 2번 꼴로 해서요. 여기서 꼴이라는 거는 그 수량만큼 해당함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예요. 전미사. 그 다음에 로는 조사고요. 조사. 그래서 얘네들은 붙여 쓰는 게 맞죠.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1번에. 그 다음에 2번에 가나다순. 얘를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다 붙여가지고 명사처럼 쓰이거든요. 명사. 그래서 가, 나, 다의 차례로 이런 뜻으로 다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온 국민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온 국민. 자, 얘는 온은 관형사예요. 관형사. 모두를 가리키는 관형사고요. 국민은 명사니까 띄어쓰는 것이 맞죠.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4번은, 정답인 4번은, 자, 여기서 옳은지라고 나오죠. 옳은지 해서 얘가 꼭 의존명사처럼 보이는데요. 의존명사가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옳다라는 용언에서요. 형용사죠. 형용사. 옳다라는 용언에서 요 어간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은지라는 어미와 결합한 형태예요. 은지라는 어미와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라고 붙였어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시문으로 주어진 게 이규보의 이옥설이라는 수필이죠. 고전 수필. 전체 내용을 보면은 세 칸의 집이 망가졌어요. 네, 두 칸은 고치지를 않고 한 칸은 바로 고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고치려고 보니까는 두 칸은 그 지붕 말고도 그 밑에 있는 뭐 석가래라든지 추녀 그리고 기둥들보 이런 것이 모두 못 쓰게 됐습니다. 못 쓰게 됐는데 이 한 칸은 미리 고쳐가지고 이 제목들을 모두 쓸 수 있게 되죠. 쓸 수 있게 돼가지고 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얘는 이 제목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적은 비용을 들어서 다시 고쳤죠.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잘못을 빨리 고치면은 나중에는 결과가 그렇게 나쁘질 않더라 라는 거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나라의 일에다가 비유를 하죠. 나라의 일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3번에 보시면 잘못을 알게 되면 바로 고쳐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 3번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3번에 보면 다음에서 할 수 있는 언어 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시된 조건이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쪼개어 나눌 수 이렇게 나오죠. 쪼개어 나눌 수. 두 번째 조건에도 둘째 줄 끝부분에 보면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끊는다, 나눈다에 해당하는 3번의 분절성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4번을 볼게요. 4번.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밑줄 친 말을 잘못 고친 것은, 자, 여기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늘렸다를 늘였다로 고친 게 나와요. 늘였다로 고친 게 나오는데요. 자, 늘렸다의 기본형은요, 늘리다죠. 늘리다. 자, 이 늘리다는요, 뭐 길이나 넓이, 부피가 커지는 것 또는 수나 분량, 시간이 보다 많이 걸리는 거, 많아지는 거, 그다음에 힘, 기운,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재산이라는 것을 늘리는 거는 안 고쳐도 됩니다.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이 늘리다는 늘렸다의 기본형이
느리다인데요. 느리다. 자, 얘는 본디보다 길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본디보다 길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을 연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재산을 느리는 거 아니죠. 재산을 느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고친 게 잘못이죠. 그래서 문제 4번은 1번이 되겠고요. 2번에 가름하다를 가름하다. 자, 가름하다는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그죠? 가름하다는 대신하는 거죠. 어떤 자기 발표를 끝낼 때 주로 쓰는 표현 맞아요. 가름으로 고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이 사건은 의욕과 용기, 로서 이렇게 나오는 로서는 우리 지위나 신분을 나타내요. 지위나 신분. 그래서 재료, 원료 또는 수단, 도구에 쓰이는 로서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로서로. 그 다음 4번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은 달랐어. 자, 이 다르다는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차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틀렸어가 바로 잘못된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 틀렸어라고 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 4번은 적절하게 고친 거고요. 1번이 잘못 고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괄호 안에 들어갈 고사성어로 적절한 것은, 자, 이번에는 이 고사성어가 한자로 나온 게 좀 어렵게 나왔죠. 잘 쓰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여기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1번은 아비규환. 아비규환. 지옥을 나타내는 말이죠. 지옥. 참상. 그죠? 지옥이나 참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지옥이나 참상. 그 다음 두 번째는 운니지차라고 나오거든요. 운니지차. 이 니가 진흙이에요. 진흙. 그래서 구름과 진흙의 차이, 많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다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노기등천이죠. 노기등천. 예, 많이 화난 상태를 노기등천이라고 해요. 많이 화난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 4번은 백난지중이라고 있죠. 백난지중 이렇게 읽어요. 백난지중. 자, 얘는 온갖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온갖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온갖 어려움이죠. 온갖 어려움. 그래서 그 제시된 글을 보면 좀 과장하자면 그 집의 겉과 속은 뭐뭐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어떻게 돼요? 달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번으로. 그 다음 6번 보시면요.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글은 자연 생태계가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연 생태계가 다양성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우려. 이런 거에 대한 작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어디다가 유출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다가. 이 자연 생태계랑 우리 사회는 같은 점은 없죠. 같은 점은 없지만 유사점은 있어요. 유사점. 그죠? 유사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다양성이 없어지는 유사성이 있어요. 다양성이 없어지는 유사성. 그래서 이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유추에 해당합니다. 유추. 그죠? 유추가 들어간 거 2번이 답이죠. 2번. 그죠? 2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1번에 관점이 다른 두 주장을 대비한다거나 3번에 분류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의 사례들을 나열한다고 하는 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볼게요. 7번. 다음은 기행문의 일부이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여행의 동기와 목적은 첫 번째 줄에 나오죠.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가는. 두 번째, 출발할 때의 감흥은 넷째, 다섯째 줄에 나옵니다.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여행 8월 15일 오후 3시 15분에 비행기에 오르는 나는 한여름의 무더위도 잊고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출발할 때의 날짜, 시간도 나타나고요. 감흥이 또
첫째, 둘째, 셋째 줄에도 같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제시된 글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여행의 노정과 일정. 그죠? 여행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번에 4번으로 하셔야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8번 문제 볼게요. 8번 문제. 유의어의 종류가 다음과 같은 것은, 유의어는 비슷한 말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유의어는 비슷한 말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유의어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유의어의 종류에는 높임말의 유의어가 있어요. 높임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밥을 진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높임말의 반대로 낮춤말에 대한 유의어가 있어요. 낮춤말. 자, 얘는 어머니를 할머니들이 어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멈. 그죠? 어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춤말의 유의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속어의 유의어가 있어요. 속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화나다 하니까는 어때요? 속어로 화딱지나다 그러죠? 화딱지나다. 그죠? 네, 화하고 딱지가 유의어예요. 그 다음 완국어가 있어요. 완국어. 돌려 말하기죠. 완국어.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변소라는 것을 입에 담기가 좀 힘들으니까 어떻게 말을 했냐? 이제는 먼데 또는 작은 집이라고도 얘기를 했답니다. 작은 집. 이 완국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아어가 있어요. 유아어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과자를 뭐라 그러죠? 까까라고 그러죠. 까까.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특수어가 있어요. 특수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라는 거를 예전에 신만이들, 산삼 캐는 사람들은 얘를 취도라고 했답니다. 취도. 신만이들은 취도라고 했어요. 취도. 그 다음에 외래어가 있죠. 외래어. 일곱 번째로 외래어가 있어요. 자, 얘도 예를 들면은 모눈종이가 그래프 용지로 쓰여요. 그래프 용지. 그래서 이 모눈이 그래프로 외래어죠. 그래프. 예. 유의어인 거예요. 그 다음 방언 있어요. 방언. 7번, 8번 방언 있다. 방언. 사투리죠. 지역말이에요. 지역말. 방언 있어요. 그래서 얘는 호주머니를 전남에서는 갭이라고 했답니다. 전남에서는 갭이라고 했답니다. 전남에서는. 유의어예요. 유의어. 그리고 비유적 표현 있죠. 비유적 표현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깍쟁이를 여우라고 그래요. 깍쟁이를 여우에 비유를 하죠. 깍쟁이를 여우에 비유를 합니다. 여우.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정감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정감적 표현. 대상을 정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감 있게. 그래서 달 같은 경우에 옥륜. 그죠? 옥으로 만든 둥그런 거.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준말이 있죠. 준말. 11번째로 준말이 있습니다. 준말. 자, 우리 아파트먼트가 원래 영어 단어로 하면은 제대로 된 단어죠. 그죠? 근데 얘를 어떻게 우리는 많이 말을 해요? 아파트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유효의 종류는 이런 것들에 속합니다. 자, 우리 제시된 유효는요, 옥수수 강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색이 나타나요. 지방색이. 그리고 또 순 우리말이고요. 예, 지방색이 나타나든가 아니면 순 우리말로 짝이 지어진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2번 보조개, 보루물, 얘로 답을 하셔야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친구라는 한자어의 우리말인 벗이 유의어가 된 거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라는 영어의
국어인 관리인, 한자 말이죠. 그죠? 관리인이 된 거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소금에 우리나라 말에 염화나트륨이라는 화학 용어의 유어가 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번에 2번으로 답을 하셔야 돼요. 다음 9번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성분은 이런 문제는 어렵죠. 그죠? 문법을 잘 알고 평소에도 신경 쓰셔야지 잘 푸는 그런 문제예요. 문법이 제일 합격에 당락에 결정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1번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니죠. 있겠습니다 하면 되죠. 그죠? 말씀으로 이미 높였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계시다고 더 높일 필요는 없죠. 그죠? 다음 2번 모두 흥에 겨워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접속의 오류죠. 접속의 오류. 춤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축배를 터뜨리며 함께 우승의 기쁨을 나누었다. 거기에 보면 주어가 빠졌죠. 4번이 답이에요. 4번 답. 독서는 삶의 방편인 동시에 평생의 반려자이기도 하다. 4번이 자연스러운 문장에 해당합니다. 나 문제 10번 볼게요. 10번. 밑줄 친 부분이 표준 발음법에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협의. 그죠? 협의예요. 협의.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좀 읽게가 아니고 읽게라고 읽어야죠. 읽게라고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2번에 이 밭을이라고 읽어야죠. 이 밭을. 그죠? 이 밭을. 자, 전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어때요? 우리 여기? 의문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죠? 의문으로 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자음이, 티읕이라는 자음 의문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 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바틀이라고 읽어야죠. 바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얘를 실수해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디귿으로 발음 나는 게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얘는 디귿으로 발음 나기 전에 이 빈자리를 찾아서 움직여서 제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바칠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바틀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말지만 아니죠. 말지만. 얘도 역시 막지만이 맞죠. 막지만. 리을 기억, 받침 기억하시라고 예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을 미리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11번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고사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은 기업들이 그 VIP 회원들에게 그 혜택을 많이 주다가 그게 오히려 기업을 얽매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스스로 한 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는 거. 3번이 답이죠. 자승자박. 1번의 경강고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의 비육지타는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탄식이에요. 그 다음 화이부종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은 무턱대고 어울리지는 아니한다. 이런 한자 성어입니다. 한자 성어 2개 나왔죠. 그죠? 그 다음 문제 12번. 다음은 어느 부처 공문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제가 강의하다가 요 공문만 따로 뽑아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공문을 고치는 게 나오거든요. 참조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부는 우리라는 명사하고 부라는 명사 띄어 쓰는 거 맞죠? 그죠? 2번에 기여하고 저하고 기여하고 저에서요. 자, 이 기여하고 저 기여하고 저 기여하고 저에서 요 고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미죠.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쓰는 어미예요. 자, 얘는 옛말이에요. 옛말. 요즘에 이 고저가 고자로 바뀝니다. 고자.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여하고 자 이렇게 바꿔야지 기여하고 저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얘가 잘못됐죠. 2번이 답이에요. 일단 계획인바. 자, 계획인바하고 4번에 밝힌바. 얘네 혼동되죠. 무척 헷갈리셨을 거예요. 자, 계획인바 하고요. 그다음 여기 밝힌바. 자, 여기서요, 요 니은 바는요, 니은 바는 어미예요. 어미. 얘는 당연히 의존 명사죠. 그러니까 띄었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의존 명사. 자, 어떤 경우에 얘를 구분하냐? 어미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이 앞에 있는 게 뒷절에서 말하는 사실과 관련된 관계의 상황일 때, 이 뒤랑 요 앞이랑 관련이 돼 있을 때 요 어미인 바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의존명사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그렇게 된 형편에 쓰여요. 그럴 때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문맥적인 의미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앞과 뒤에서 밝히는 내용이 앞부분과 관련돼서 이렇게 써서 어미를 사용해가지고 붙여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바인 경우에는 요 앞에 보시면은, 글에 보시면은, 자, 체결을 아래 밝힌 바와 같이 의뢰하오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앞말이 나타내는 일의 기회나 형편에 해당하죠. 형편. 따라서 이렇게 띄어쓰고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제대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12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3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밑줄 친 거는 종속 합성어죠. 합성어. 그래서 1번에 손발은 대등합성어고요. 2번에 논밭도 대등합성어죠. 4번에 책가방이 종속합성어고요. 4번의 연세는 융합합성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3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14번.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글의 전개 순서.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쭉 읽어보시면요. 자, 연결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기역이 니은과 연결이 돼요. 어떻게요? 기억에서 자연 환경으로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은 그것의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의 결과.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의 순서로 해야 되고요. 디귿은 인류는 지혜가 발달하면서 점차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새로운 도구를 만들 줄 알게 되었다. 이 보니까 어때요? 기억의 도구의 발달과 연결이 되죠. 그죠? 디귿이 앞부분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리을은 필리핀 이렇게 나오면서 이 극복의 예를 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볼게요. 15번.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알 권리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찬성자 일은 사생활 보호를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대측 토론자는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왜냐? 유명인들은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에요. 1번. 사회자가 토론자들의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은 두 번째 사회자의 말에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죠. 먼저 찬성 측 토론자가 자신들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하여 입론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고선 찬성 측 토론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사회자가 반대 측에서 준비한 입론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볼게요. 16번. 밑줄 친 단어가 맞춤법에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바람이 나오는데, 바람. 바람은 얘는 바라다의 명사형이죠. 바라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맞습니다. 우리가 혼동되는 바램은 색깔이 변하는 거죠. 색깔이 변하는 거. 그죠? 예. 바라다의 명사형은 바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의 간절한 바람이 맞고요. 답이 1번이에요. 2번은 안박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안팎이라고 해야 되고요. 3번은 막연한이 아니고 막역한이죠.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데 막연한이라고 하면 되나요? 막역한이죠. 그 다음 4번은 게시판 아니죠.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문제나 이런데. 그래서 다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6번은 1번이 답입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볼게요. 17번.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에 나오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 원숭이와 유인원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인간도 그런 특성이 남아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자기의 임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1번에 인간에 대해서도 동물학적 관점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요? 저기 13번째 줄에서 16번째 줄에 나와요. 호모 사피엔스는 아주 이렇게 박식해졌지만 이렇게 해서부터 쭉 해서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인간은 자신이 지닌 동물적 본능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9번째 줄, 10번째 줄에 걸쳐서 나오죠. 두뇌뿐 아니라 성기도 가장 크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그죠? 그 다음 3번이 답이에요. 인간의 박식과 숭고한 본능은 수백만 년 전에 획득했다라는 내용은 없고요. 4번 인간이 오랜 옛날부터 갖고 있던 동물적 본능은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라는 내용은 16번째 줄에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충동은 수백만 년 동안 그와 함께 해왔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17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힐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괄호 문제는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그죠? 제일 중요하죠. 앞부분에 지금 심지어 고가의 힐링 여행, 고가의 힐링 여행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걸로 답을 쓸까 하는데 보니까 어때? 접속사로 그러나라고 나오죠. 그죠? 반의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고가가 아닌 것을 찾아야죠. 고가가 아닌 것에 대한 설명. 2번에 보시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라고 나오죠. 그죠? 2번으로 답을 하셔야죠. 그 다음 19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내용 정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걸로 답을 쓰시면 되죠. 이 내용은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 식혜예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20번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재판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선시대 재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재판을 맡아서 하는 기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글이에요. 그래서 1번의 재판의 정의는 첫 부분에 나오죠. 첫 부분. 재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조선시대 송사의 종류는 그 넷째 줄에 나오죠. 송사의 종류는 둘째 문단에 나오죠. 옥송과 사송으로 나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조선시대 송사와 옥사의 차이점. 얘는 역시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4번에 조선시대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에 보셨던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요. 문제 유형이 우리 전에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내겠다라고 제시했던 예시 문제와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이 보면은 수능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능 문제는 지문 하나당 이제 여러 문제가 나오니까는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문제 유형,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능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예, 수능을 공부하시던 분들이라면은 문법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셨으면은 충분히 푸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잘 치르신 분들은 잘 치르신 분들 나름대로 축하를 해드리고요. 또 다시 도전을 하실 분들은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서 수능과 같으니까는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신다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